안녕하세요. 목동 서울탑치과 염문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치과계에 굉장히 핫한 이슈죠.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플라즈마 하면은 치과계에서는 플라즈마 소독기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플라즈마 소독기가 아니라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의 표면을 처리하는 그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플라즈마가 쓰여지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러한 임플란트 표면에서는 가장 특화된 부분이 SLA 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LA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티타늄 임플란트의 서페이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아주 머신드 서페이스가 브레네마기 임플란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브레네마기 만드는 임플란트의 머신드 서페이스는 표면적이 적고 그 다음에 거기가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어떤 혈액에 있는 단백질이 달라붙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골류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렸고요. 또 골류착이 때때로 실패하는 확률도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을 변경시킬 수 있는 우리가 표면 처리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표면 처리의 방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어딕티브입니다. 어딕티브는 뭔가 임플란트의 표면에서부터 깎아내는 방법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표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어딕티브입니다. 어딕티브는 거기 위에 뭔가를 더하는 거죠. 초기에 HA 코팅 또는 지르코니움 코팅도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티타늄 이외의 물질을 그 위에 코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로 결과가 보고되면서 진행은 되었으나 어떤 기술의 퀄리티 컨트롤이나 또는 지속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리서치가 나오면서 이런 코팅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됐습니다. 초기에 이 작은 회사들이 HA 코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실패한 역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뭐 굉장히 딱딱한 D1본 같은 곳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는 이러한 HA가 벗겨지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되어서 이거 말고의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겠는데, 오히려 거기에 어떤 코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깎아내는, 간단하게 샌드브라스트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엑시드 에칭을 해서 이러한 원래 있었던 부분을 깎아내서 하는 서브스트랙티브한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SLA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까지 최근까지 이 SLA가 굉장히 유행하고 앞으로도 한참 동안 SLA가 이 주된 임플란트 시장의 표면 처리 방법으로 자리 잡을 거는 명료합니다. 그럼 왜 SLA가 이렇게 이 세계적인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는가? 지금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생산 기술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생산 기술이 쉬우니까 작은 생산 시설로 제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구성이나 이 코팅이 잘 벗겨지지 않죠. 코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표면 처리의 어떤 내구성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초기 골류착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SLA가 당분간 우리 임플란트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SLA가 뭐 이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이 뭐 몇십 개가 있지만 작은 임플란트 회사나 큰 임플란트 회사나 모두 이러한 SLA 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쉬운 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표면 처리의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이런 약간 동등 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SLA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면요. SLA라는 말은 샌드블라스트 라지 그릿 엑시드 애칭입니다. 그래서 샌드블라스트를 해야 되고 엑시드 애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디자인, 뭐 1마이크론에서 10마이크론 정도의 어떤 그런 구조들을 가진 마이크로 디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나 블라스팅을 합니다. 그 샌드 블라스트 같은. 그래서 이러한 초기 러프니스를 한번 먼저 주게 되고 이렇게 움푹움푹 파진 그러한 러프니스를 갖게 돼서 이때 처음에 어떤 증식이나 어디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한 번 더 더해서 듀얼 엑시드 애칭을 합니다. 그래서 듀얼 엑시드 애칭을 하게 되면은 황산과 염산을 90도씨에서 엑시드 애칭을 하게 되므로 거기에 의해서 표면적이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SLA를 가지고 어떤 세상에 굉장히 유행을 시킨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스트라만이라는 회사고 그 회사에서 쓴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임플란트의 로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공률이나 초기 로딩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리본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논문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하나는 이제 턴드 서페이스 표현을 이 논문에서 턴드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머신드 서페이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하기 전에 머신드 서페이스를 심고 또 하나는 SLA 처리한 SLA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일주 후에 어떤 골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일주 후에 골 형성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턴드 서페이스는 친수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디스탄스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일어납니다. 후반기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임플란트 주변의 골이 골에서부터 임플란트의 표면 쪽으로 약 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만들어지면서 임플란트 표면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디스탄스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 턴드 서페이스에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LA 서페이스는 어떤 친수성도 어느 정도 좋고 그 다음에 초기에 골 유착을 하는데 중요한 이러한 샌드블라스트 된 표면에 또 엑시드 애칭이 한 번 더 표면 처리가 돼서 굉장히 좋은 초기 단백질 부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 형성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임플란트의 표면에서부터 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되는 상황을 이제 프랑스어로 디노보본 포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 보면 초기의 골 형성이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되면서 빠른 골 형성과 얼리 로딩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골 형성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쓰는 SLA는 이러한 골 형성이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표현한 이 논문에서 표현한 대로 컨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일어나야 되는 SLA 표면이 친수성을 갖지 못하고 소수성을 갖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진 걸까요? 그래서 왜 SLA의 유일한 단점이 되었을까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왜 소수성이 SLA가 되는지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왜 친수성이 좋은가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항상 정해진 길만 달리지 않습니다. SLA가 친수성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저기 만들어서 어제 만든 임플란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오래된 임플란트를 가지고 보니까 소수성이 있고 대부분 우리가 쓰는 3개월, 4개월이 지난 생산한 지 3개월, 4개월이 지난 임플란트에서는 소수성을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정해진 대로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죠. 제가 저희 이제 수술실에 있는 임플란트 장에서 같은 로트 넘버의 두 개의 임플란트를 꺼내서 테스트를 해본 사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플란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임플란트의 어떤 표면의 변화가 만든 이후에 생기기 때문이고, 이러한 표면 변화를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의 왼쪽과 같은 친수성이 좋은 임플란트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과 같은 친수성이 전혀 없고 순수성을 오히려 가지는 이런 임플란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결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명확한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도 사실은 초기에 드릴링을 하게 되면 드릴링한 본 부분에서 혈관이 터지고 거기서 혈액이 나오고 출혈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출혈이 되는 혈관에서 출혈이 된 부분에서 피브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임플란트 표면에 저렇게 단백질이 달라붙어지면서 그게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변하고,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거기서부터 골세포가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소수성이 있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디스탄스 오스테오제네시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와 디스탄스 오스테오제네시스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간단한 시간은 SLA가 왜 좋고 SLA의 중요한 친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러한 오스테오제네시스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